다들 건강하십니까? 원래 많이 힘드셨습니다. 명지연 학술원 명지 이승남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경자년 20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오셨을 때, 자, 포복하듯이 납작 엎드려서 1년만 건강 지키면서 인내하고 삽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 기운이 지금 신축년, 아직까지 오고 있고,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지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언제 벗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명리학적으로 진월이라고 해서 양력으로 4월 넘어서 5월 정도 이렇게 봅니다. 5월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축년 21년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라는 21년은 20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반기는 그 기운을 묻어갈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는 22년에 봄이 오는 소리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축년에 신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12개의 동물로 본다면 하얀색 소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신축이라는 것을 보면은 매울 신자는 흰색을 이야기하고 소축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흰색 소라는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운이 어떠한가, 신축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신축이라는 기운이 어떠신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그런 거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는데 올해 2020년 유난히 경자년은 매섭다라는 생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미리미리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신축이란 기운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축에 신금이라는 것은 신축에서 신금이라는 것이는 맵다, 매섭다, 칼날 같다. 그래서 서리발이 내린다는 기운을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또는 자연의 이치가 그러한 기운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축입니다. 이 축이라는 것이 속에는 어떠한 느낌이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면 한자 그대로 보면은 어디에 갇혀져 있는 느낌이죠. 축자, 소축자가 어떤 수갑처럼 꼭꼭 묶여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풀려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온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생활을 이해하게 하기는 시골에 가면은 개울물이 절절절 흐르는 곳에 가보시면은 분명히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요. 시골 같으면 양력 2월입니다. 양력 2월에는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도 그 밑에는 봄이 오는 소리를 알리는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봄 오는 소리가 22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우리가 민감하게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하반기는 준비를 하는 과정, 22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신축년 해야 될 것은 신지식을 배워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22년부터 얼마나 그러한 새로운 민명, 또 새로운 어떤 지식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거 잘 못 찾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듯이 싫을 수도 있고 또는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또는 나는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신축년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은 하반기 가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좀 힘든 사람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축년의 기운은 이러한 기운입니다. 매섭지만은 한가닥에 꿈을 품고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은 주로 몇 월에 태어났는가 또는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 이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기에는 띠를 가지고 원래는 이런 띠가 어떨 것입니다. 이런 띠는 어떨 것입니다. 말씀드려요.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띠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가장 큰
사주 팔자 속에는 글자입니다. 연지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주로 띠, 무슨 띠, 무슨 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띠에 대해서 또 그에 해당하는 띠는 원래 어떠한 전반적으로 큰 환경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죠.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사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좋은 것은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조금 나쁜 이야기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띠로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큰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건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큰 사건이라면은 이동을 이야기하는 사건은 동네에서 아파트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큰 이동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해외 출장이라든가 또는 일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간다라든가 큰 사건들 그런 이동수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 또 연이라는 띠라는 것은 우리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주로 또 묘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법적인 허가라든가 인허가를 받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드릴 것이고 또 띠는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또 잘하고 싶든지 또 이제 못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간에 저 밑바닥에 있는 모의식에 있는 공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T부터 하겠습니다. 쥐는 아주 영리한 동물이죠. 2020년에 경자는 기운을 이어받아서 아직까지 안정스러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GT는 원래 무서운이 굉장히 좋아서 부동산 운이라든가 또는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참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국가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런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아주 좋은 운으로 길한 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쥐띠는 겨울에 태어난 쥐띠 같으면은 아직까지 상반기까지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습니다. 소띠입니다. 소띠는 원래 신축년인 관계로 같은 띠의 계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체적이고 주동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환경에 왔습니다. 리더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적으로는 확장이 될 것이고 관원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실질적인 돈으로 이어진다 또는 실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겠지요. 그래서 소띠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태어났거나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조금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고 따뜻한 몸을 만드시는데 많이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범띠입니다. 범띠는 역마라고 이야기하죠. 범띠, 또 그리고 돼지띠, 그리고 원숭이띠, 뱀띠 이렇게 네 동물은 역마살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동적이고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난히 폼나는 띠가 범띠입니다. 범띠들은 원래 내가 아니고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무대에 설 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아주 길한 운이어서 또는 상을 많이 받는다든가 또는 성과금이나 포상금을 많이 받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길한 운이라고 보여집니다. 범띠 같은 경우에는 건강적인 문제는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건강적인 부분은 잘 챙기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끼띠입니다. 토끼라는 토끼 묘자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묘월에 태어났다든가 또는 토끼년에 이렇게 태어났다든가 이런 분들은 귀여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기도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한 힘들이 많이 와서 아주 강한 힘을 등에 업고 아주 좋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체가 뭔가를 잘해서 아주 우뚝 쓴다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후견인이 있다, 후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으로 본다면은 고정적인 것보다는 불고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요. 용띠입니다. 3000년을 기다렸다가 한 번의 비상으로 원대한 꿈과 모든 포부를 다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용띠입니다. 용띠는 12띠 중에서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용띠생들이 보면 거의 다 뭐 또 진월에 태어났다든가 이런 분들이 항상 희망적이고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고 또는 끈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원래 용띠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환경 적응력이 엄청 좋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흥미있는 아주 재미거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나들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적인 부분도 아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역마의 띠입니다. 뱀띠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띠죠. 원래 뱀띠는 시작하는 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때까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다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원래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돈적인 부분이 원래 바로 보여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돈은 22년 후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재물은 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재물적인 부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뱀띠가 아주 지혜로워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원래 뱀띠는 조금 좋은 운에 아주 큰 기운에 시작하는 의미로 본다면은 원래는 시작할 수 있는 띠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뱀띠라든가 원숭이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은 크게 좀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띠입니다. 말띠는 2년, 3년 참 고생 많이 하셨지요. 18년도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고생이 끝날 걸로 봅니다. 고생이 끝나지만은 조금 더 참고 견디셔야 되겠죠.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이때까지 인내하신 거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시면은 언제쯤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22년도 이민년에는 진짜 그에 대한 보상을 아주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물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횡재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2띠 중에서 유일하게 횡재운이 있는 띠가 말띠입니다. 유산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정려 같은 그러한 어떤 좋은 재물의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에 의해서 이제 돈벌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많이 오른다라든가 그런 걸 이야기하겠지요. 건강적인 문제에서도 말띠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양띠입니다. 양띠는 충년에 신충년이라고 충년에 충살이라고 해서 서로 맞부딪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정지된다. 이 몸이 사지가 정지된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고 돌아다니고자 하고 일을 잘하고자 하고 움직이고자 하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신적인 분야가 굉장히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띠 중에서 정신적인 분야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종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IT 쪽이라든가 그런 쪽은 분명히 원래 길한 운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직접 몸을 사용하는 그런 띠들은 원래 아무래도 조금 재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길한 운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건물입니다.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자 그럼 양띠는 언제쯤 좋아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면은 23년에 개묘년에는 분명히 양띠가 조금만 더 원리를 잘 견딘다면 보상을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숭이띠를 봐야 되겠네요. 원숭이는 유일하게 마무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띠입니다. 원숭이 자체가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 띠라든가 또 신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남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또 그리고 그거를 영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데서 굉장히 이제 느낌이 참 좋은 띠가 원숭이띠 또 신월생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잘 이제 그런 지혜로움을 잘 사용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무리한다는 것이 일에 대한 마무리도 있겠지만은 사람에 대한 그런 마무리도 있을 것이며 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마무리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또 새롭게 또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띠
조금 더 이제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물로 보신다면은 지출은 조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지출이 있어서 크게 원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닭띠를 보겠습니다. 닭띠 같은 경우에는 재물적인 부분은 하는 만큼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직 생활을 한다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소하게 원래 하던 대로 유지하면 잘 하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 좀 더 즐거운 부분이 있으면 취미 생활을 한다고 돈이 조금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 개인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많이 떠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건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닭띠생들은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원래 조금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는 한마디로 원래는 그냥 유지하다, 정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개띠는 새로운 것을 확장하는 그런 기운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좀 더 세련되게 가치 있게 지금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내가 필요로 한다면은 금융권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유통이 잘 되지 않겠나, 원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띠 같은 경우에는 22년이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 원래는 조금 참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돼지띠입니다. 마지막이네요. 돼지띠는 내가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환경 변화로 많이 바쁜 해입니다. 재물은 재물이 들고 날고 나들이는 많습니다. 재물이 들기도 하고 내가 쓰기도 하고 이제 돼지띠 같은 경우에 재물에서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가는 것도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재물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조금 더 이제 필요 없는 또 우발적인 금전 지출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돼지띠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원래 상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조금씩 띠별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원래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이 차가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조심스럽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10월, 11월, 12월이고 양력으로는 주로 이제 11월, 12월, 1월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우니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상반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띠별로 말씀드렸는데 좋은 기운이 있으면은 기회를 잘 잡으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운이 있으면은 조금 피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